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저번 촬영에서 제 2의 외소치가 많다고 보여주셔가지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해봤거든요. 치아가 작은 경우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 과정도 제가 궁금하거든요. 그 외소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외소치 하면 제일 흔한 게 측절치거든요. 양쪽 정중앙에 있는 중절치 바로 옆 치아. 소구치가 외소치인 사람도 있고 사랑니가 되게 외소한 사람도 있고 정상 크기 범주보다 좀 작으면 외소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이 외소치는 공간에 대한 평가를 또 꼭 하게 되는데요. 잇몸뼈의 넓이에 대비한 치아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. 꼭 외소치로 시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진을 먼저 가져왔어요. 이분 케이스인데 앞골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으셔서 공간이 좀 보이는 편이었는데 아랫니도 조금 공간이 있으세요.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. 여기는 반대교합이 있으세요. 이쪽 앞골이 되게 크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. 약간 그 비대칭도 있으신 거죠.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정적인 처치가 필요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하지 못하겠다. 나는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자기는 여기를 라미네이트를 꼭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안 된다.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는 이거 얼마 몇 년 못 써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것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. 치료 마무리 자질. 야, 이게 기능이 좋아졌네. 네, 얼핏 보기에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전히 반대교합이 좀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개방교합도 좀 남아있고 공간 폐쇄는 잘 됐지만 이 치아들이 옆으로 만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런 교합이 될 거예요. 이 아래 턱뼈 앞볼이 좀 크셔서 내 치아에 딱 이게 붙어 있는데 접촉면 같은 거를 계속 치면은 당연히 좀 수명이 짧아질 수 있겠죠. 이걸 우려해서 이제 라미네이트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했지만 이제 일단은 공간을 이렇게 폐쇄해 본 거죠. 이제 외소치를 한번 볼게요. 여기 보면은 이게 외소치아죠. 상대적인 비율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 2번 치아만 봤을 때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게 비율상 정상 범주에 있는 비율이라고 볼 거예요. 근데 좀 많이 작아 보이죠? 그런데 왜소하다고 해서 공간이 남아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접촉이 되게 타이트하게 생겨버렸죠. 그리고 특징은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.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. 점점 넓어지는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원래 정상 치아인데 이렇게 다시 좁아져요. 약간 항아리 모양처럼. 접촉이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여기쯤에서 만나는 거예요. 여기가 제일 두꺼우니까. 그러면은 여기 음식물이 잘 끼고 어금니들이 좀 전방 위치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리고 왜냐면 치아는 약간 앞으로 가려는 경향이 항상 있어서 이 어금니 아랫니하고 맞물리는 그 위치들도 좀 같이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미네이트를 해서 정상 치아를 만들어주자인데 지금 부정교합도 많이 보이죠. 이런 송곳니 돌아가 있는 거, 여기 송곳니 좀 삐져나온 거, 아랫니를 윗니가 많이 덮고 있는 과기교합이 있어서 교정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치아를 크게 하면서 교정을 하자라고 이제 하면은 여기 공간을 만들면서 교정을 하는 거죠. 크게 해야 되니까. 네,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. 과기교합을 좀 해소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여기서 디자인을 좀 하는 거죠. 이 정도 디자인을 하고 공간을 몇 미리 남기자 이렇게 하면서 배열을 또 시작을 해요. 배열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라미네이트를 하는데요. 교정 장치를 떼고 이분은 또 여기가 유치였어서 유치를 또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된 거예요. 이거는 원래 자연치하고 그냥 그럴싸해 보이죠. 네. 외소치아는 이렇게 공간을 뭐 벌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한 평가가 항상 같이 동반된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비슷한 케이스 외소치아 이렇게 있고요. 송곳니도 외소한 치아예요. 공간이 또 남아있어요. 좀 벌어져 있죠. 보철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자연 치아가 둘이 딱 붙어 있으면 예뻐요. 자세히 보면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뿌리를 한번 예상해 보면 뿌리가 이렇게 생겼겠죠. 근데 여기다가 뭘 붙이면 머리만 붙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너무 급격한 경사가 생겨요. 블랙 트라이앵글 생기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.
여기 잇몸이 뭐 그냥 조금만 살이 그냥 잘 유지만 되면 되는데 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중간에 채워야 될 살이 되게 많거든요. 그게 볼륨이 잘 안 나와주면 약간 블랙 트라이앵글 생기기 쉽고 잇몸 염증도 생기기 쉽고 결과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교정적으로 붙이는 게 더 치아에 좋기도 하고요. 예, 교정을 했을 때 이렇게 붙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왔죠. 굳이 보철을 할 거 없이. 여기 공간은 보철로 예쁘게 메꿔질 계획을 짜는 거죠. 여기는 이제 자연 치아로 만족스럽게 마무리됐고 여기가 이제 보철물. 다시 전후 사진을 여기 이쪽에 왜소했던 것들 이렇게 좀 해결이 된. 사진이 밝아서 이게 치아도 하얗게 보이는 건데 저희도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. 꼭 치료가 끝나면 치아가 하얗게 보여요. 어떠세요? 이런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치아를 갖고 계신데 저걸 전 어느 기간 동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얼마나 걸릴까요?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건물이 너무 많아서 발치를 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좁아서 생기는 거니까 주로 삐뚤삐뚤하거나 덧니 있을 때 좀 돌출입 있을 때 보통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러신 건 아니니까 발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경우보다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짧게 생각하면 되게 돼 있어요. 사람의 상태마다 다 다르니까 정밀 진단 같은 거를 이제 교정과에서 받아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. 제가 그걸 해서 잘생겨질 수도 있나 리액션 하나하나 하기 힘드네요. 생각해보고 찾아뵙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